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정작 우리 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진짜 보물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생활건강지의 연구가 이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자연 속의 지혜를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신장, 즉 콩팥 기능의 회복에 깊이 몰두해 왔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이 정수기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해마다 약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들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늘 챙겨 먹는 검은 콩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콩팥 보강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부엌이나 뒷마당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최근의 연구 데이터와 제가 20년간 상담하고 검증해온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뿌리 채소들이 검은 콩이 가진 효과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과 콩팥 보호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뿌리들은 단순히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약해진 콩팥의 기본 기운을 튼튼하게 채워주고 몸속의 만성 염증을 부드럽게 잠재우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열을 편안하게 줄여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3번을 넘어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저는 그 현상이 콩팥이 보내는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신호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지혜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실제로 되돌려 놓은 검증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걸어온 연구의 길과 그 핵심 지혜를 여러분께 모두 풀어보이겠습니다. 저희 연구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몸이 원하는 진짜 도움을 놓치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건강 연구를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63세의 김영수님이라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던 영수님은 밤마다 소변을 대여섯 번씩 보느라 단 한 번도 숙면을 취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빠르게 휘어지고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으며 검사 수치에서도 콩팥 기능의 지표가 늘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수님은 콩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검은 콩가루를 물에 타서 1년 가까이 꾸준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잠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수치상 개선도 미미했습니다. 영수님은 완전히 희망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영수님께 검은 콩의 이뇨작용과 해독 효과는 분명 좋지만 약해진 콩팥의 근본적인 기력을 채워주고 오래된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은 다른 뿌리 채소가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낡고 허물어진 집을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치와 같았지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께 검은 콩 대신,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드셔야 할 몇 가지 기력을 보강하는 뿌리의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영수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밤잠은 4시간 이상 유지되어 아침에 몸이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콩팥 수치도 안정적인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최고의 음식이라고 믿고 있던 한 가지 식품이 우리 몸의 복잡한 필요를 모두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콩팥 건강을 위해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며 다른 귀한 보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뿌리 채소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제가 치료하는 전문가가 아닌 건강 위기를 겪는 한 사람으로 돌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30대 후반, 저는 연구에 미쳐 살았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밤샘을 밥 먹듯이 하고 커피와 에너지 음료에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지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제 몸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얼굴에 열이 오르며 밤에는 저도 모르게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서서히 높아지고 콩팥 기능 지표 역시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연구만 하다가 정작 내 몸의 근본을 놓쳤구나 하는 자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연구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보조제 대신 우리 몸의 근원인 일상의 식단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 채소의 조합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저는 매일 식단을 점검하며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기력을 채워주는 말을 기본으로 하고 몸 상태에 따라 연근이나 물을 번갈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따뜻한 울금차를 마셨고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수치가 안정되고 이전에 제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몸 자체가 제 연구 결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준 셈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자연 속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그 지혜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콩팥의 복합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한 가지에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뿌리 채소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진정한 도움이 된다면 제20년 연구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에 대한 보답으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검은 콩의 약 40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7가지 뿌리 채소의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콩팥의 기력을 채우고 몸속 염증을 잠재우며 혈당 조절까지 돕는 7가지 뿌리 채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뿌리는 콩팥의 서로 다른 부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뿌리는 마입니다. 마는 흔히 검은 콩과 비교되지만 그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은 콩이 주로 물청소처럼 체내의 열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이뇨 작용에 도움을 준다면 마는 씻어낸 뒤 약해진 콩팥의 기운과 기본 에너지를 다시 튼튼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 생리학에서는 마를 허약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잦은 배뇨나 기운 부족을 다스리는 데 자주 사용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마에 들어있는 특정 생리 활성 물질이 콩팥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당과 지방 대사를 효율적으로 도와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 자체를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의 강영철님은 밤에 자다가 5번 넘게 깨는 문제와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영철님은 평소 검은 콩물을 매일 섭취했지만 허리 통증과 야간뇨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영철님은 너무 지쳐 보였고 저는 영철님의 증상이 단순히 콩팥의 배출 문제가 아니라 기력 소모가 동반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영철님께 콩팥의 정을 보충하는 전통 지혜를 바탕으로 마를 식단에 추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로 마를 깨끗이 씻어 대추와 구기자를 함께 넣어 죽처럼 부드럽게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마의 끈적한 성분이 콩팥과 위장을 편안하게 감싸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철님은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될까 의구심을 품었지만 약 6주가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철님은 선생님, 가장 큰 변화는 잠입니다. 이제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몸이 가볍고 개운합니다라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콩팥 건강이 배출과 보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마는 죽으로 끓이거나 찜으로 익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뼈 있는 고기와 함께 푹 고아 먹으면 기력 회복 효과가 더 커집니다. 아침에 한 그릇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생마는 손이 가려울 수 있으니 깨끗이 씻고 껍질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몸이 찬 분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뿌리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찌거나 국에 넣어 먹는 흔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서민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귀한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토란에는 소화효소와 점성이 있는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특히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용은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처리해야 할 부담 자체를 줄여주어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토란에는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주변의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일본 연구진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년층이 일주일에 2~3번 토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했던 70대의 박순자님께 토란 섭취를 권했습니다. 순자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늘 더부룩함과 만성적인 장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장에 독소가 쌓이면 콩팥에도 부담이 전가됩니다.
토라는 장을 편안하게 하여 콩팥의 간접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토란을 닭고기와 한방 재료를 함께 넣어 푹 고아 드시거나 삶아서 소금과 함께 소박하게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순자님은 끈적한 식감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약 2달이 지나자 순자님은 선생님, 소화가 편해지니 몸 전체가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늘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 콩팥이 숨 쉬는 듯 편안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기능 개선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 부담을 줄여준 것입니다. 토라는 소박하지만 콩팥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큰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식품입니다. 토라는 닭고기나 한방 재료와 함께 푹 고아도 좋고 단순히 삶아 소금이나 깨와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몸에 남는 효과는 오래갑니다. 토란을 다듬을 때 나오는 독성 물질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조리하면 떫은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장 건강을 위해 소화 기능까지 함께 돌보고 계신가요? 세 번째 뿌리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콩팥과 혈액을 동시에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식품입니다. 전통지에서는 연근이 몸의 열을 내려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염증으로 인한 출혈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콩팥이 과로하게 되면 체내의 염증이 늘고 배뇨 기능이 불편해지는데 이때 연근이 몸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근은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만성적인 콩팥 기능 저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빈혈의 위험을 낮추는 데 유용합니다. 콩팥과 혈액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둘을 함께 돌보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상담했던 70대의 정선희 어르신은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빠르게 빠지며 소변도 잦은 증상으로 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콩팥 기능 저하와 혈액순환의 약화를 동시에 시사하는 신호였습니다. 선희 어르신은 밤에 깨서 시계를 보는 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라고 힘겹게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선희 어르신의 상태가 콩팥의 열을 내리고 혈액을 보충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근을 대추와 구기자와 함께 부드럽게 끓여서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형태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연근차의 순환작용이 밤잠을 유도할 것이라 보았지요. 약 1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선희 어르신은 눈에 띄게 혈색이 좋아지셨고 선생님, 밤에 2번만 깨도 살 것 같습니다. 소변 횟수도 줄었고 아침에 정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근의 소박한 힘이 잃었던 밤잠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연근은 얇게 썰어 찜이나 탕으로 익혀 드실 수 있고 연근과 대추를 넣은 차 형태로 응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껍질을 벗긴 후 식초물에 담가두면 갈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차고 설사를 잘하시는 분은 연근의 성질이 약간 차가울 수 있으니 양을 조금씩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강하게 졸여서 드시는 것은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뿌리는 무입니다. 콩팥을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한다면 무는 그 정수기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해독 및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이 주로 이뇨작용으로 배출에 도움을 준다면 무는 체내 노폐물의 해독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어 콩팥이 느끼는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전통 생리학에서 무는 달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며 소변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풀고 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무에 포함된 비타민 C, 식이섬유, 황 성분 등은 소변 배출을 돕고 콩팥 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의 칼륨 성분은 체내 염분 균형을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콩팥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80대의 이종호 어르신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수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거품료는 콩팥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배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종호 어르신은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식단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종호 어르신께 콩팥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먼저 몸속 독소를 줄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물을 활용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종호 어르신께 물을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끓여 드시고 가끔은 무와 당근을 넣은 맑은 국으로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무의 해독 작용이 고기의 지방 대사를 돕고 노폐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 2달 후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종호 어르신은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늘 저를 괴롭히던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 역시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무는 값은 저렴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쌓이는 해독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는 즙을 내어 꿀과 함께 드셔도 좋고 단순히 삶아서 드셔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복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는 성질이 시원하여 과하게 섭취하면 속이 냉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은 따뜻하게 익혀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번째 뿌리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 어려운 식탁에서도 건강을 오래 유지하신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일 뿐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합니다. 이는 콩팥이 과도한 당 대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칼륨 성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염분을 조절하여 부드럽게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제가 국제 연구를 하던 중 고구마가 건강장수식단의 중요한 축이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했던 65세가 넘은 김순자 어르신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혈당이 늘 높게 유지되고 밤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자 어르신의 식사 패턴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순자 어르신께 식사에서 일부 흰 쌀밥을 고구마로 바꾸어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식이섬유가 장을 편안하게 하여 콩팥까지 돕습니다라고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약 2달 정도 지나자 순자 어르신은 선생님, 혈당이 한결 안정되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덕분에 변비도 개선되어 아침이 정말 상쾌합니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혈당과 콩팥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구마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고구마는 삶아서 아침 식사로 드시거나 간식처럼 구워 먹거나 맑은 국으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작은 고구마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식사 대용으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 혈당과 콩팥 건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6번째 뿌리는 칡뿌리입니다. 칡뿌리는 전통적으로 열을 내리고 몸을 식혀주는 용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콩팥의 음기를 보호하고 해독을 돕는 귀한 뿌리입니다. 전통지혜에서는 칡뿌리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아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칡에는 특정 성분이 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콩팥이 과로하지 않도록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칡은 혈당과 혈압을 함께 관리하여 콩팥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60대가 넘은 박준호 어르신은 혈압과 혈당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려 약을 계속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몸이 쉽게 달아오르고 속이 답답하며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도 있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몸이 더 안 좋아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준호 어르신께 몸에 쌓인 열과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콩팥을 돕는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칡차를 권했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칡뿌리를 얇게 썰어 말린 뒤 차처럼 우려 마시거나 칡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마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칡의 순한 이완 작용이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고 몸에 쌓인 열을 내릴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 뒤 준호 어르신은 혈압이 한결 안정되고 몸에 피로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어머니가 해주던 음료가 지금 제 몸에도 맞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칡은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잠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뿌리입니다. 칡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마시거나 칡뿌리를 말려 차처럼 우려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오후나 저녁에 따뜻한 칡차로 몸을 풀어주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순하지만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배가 차가워지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분들은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뿌리는 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울금을 단순히 요리에 쓰는 향신료 정도로 여기시지만 울금의 중요한 성분인 커큐민은 체내 만성 염증을 줄이고 해독을 돕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이 널리 연구되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은 콩팥 조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울금의 커큐민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콩팥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혈당과 지질 대사를 조절하여 콩팥으로 향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울금은 콩팥의 염증을 다스리고 혈당 조절을 통해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콩팥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후반의 장민식 어르신은 초기 콩팥 염증 수치가 높아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약물만으로는 조절이 쉽지 않았고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민식 어르신께 울금의 염증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을 설명해드리며 식단에 가볍게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민식 어르신께 울금의 커큐민이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울금 가루를 소량 풀어 자기 전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은 닭고기나 생선을 울금과 함께 조리하도록 했습니다. 약 석 달이 지나자 민식 어르신은 선생님, 검사 수치가 안정되었고 가장 괴로웠던 통증과 피로감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울금은 친숙한 조미료처럼 보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울금 가루를 소량 넣고 입맛에 따라 약간의 꿀을 더해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울금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되므로 식사에 함께 곁들여도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되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석이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은 사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평소 만성적인 몸의 염증이 콩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기력을 채워주는 7가지 뿌리 채소, 즉마, 토란, 연근, 무, 고구마, 칡, 울금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콩팥을 위해 특별하거나 값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뿌리가 가진 이뇨작용, 기력 보충, 염증 완화, 혈당 안정 작용은 서로를 보완하며 콩팥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45세의 나이에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단 하나의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천천히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근차로 밤잠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연근을 대추와 함께 끓여 만든 부드러운 차를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셔보세요. 콩팥의 열을 내리고 혈액을 안정시켜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꾸준히 누적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숨이 깊어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잠이 차분해집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만 이 뿌리 채소들이 치료약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앓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은 몸을 돕는 역할을 할 뿐 치료를 위한 약물이나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3가지 조언을 기억해봐요. 첫째, 과잉 섭취를 조심하세요. 마, 토란, 칡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금 역시 너무 진하게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저질환을 꼭 고려하십시오. 혈압이 낮거나 혈당이 쉽게 떨어지는 분은 칡차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말기 콩팥 기능 저하 환자, 임신 중인 여성 등 특별한 건강 상태를 가진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편안하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5가지 따뜻한 차를 더 깊이 있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께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한 7가지 뿌리 채소 중에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가장 먼저 찜하고 싶은 뿌리 식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